네, 안녕하세요. AI 취업 준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브 타이틀을 스펙이 아니라 증거로 합격하는 로드맵이라고 서브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취업에 있어서 굉장한 혼선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어느 지점에서 설계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카테고리를 6개로 나눴는데 AI 시대 취준생들의 착각, 그리고 이제 직무평가 기준, 가치와 실행 구조, 채용 공고 번역 방법, 우선순위,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과제 이렇게 6가지로 구성해 봤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취업 준비의 방향을 여러분들 기준을 놓고 설계하는 것과 실행 계획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그 현재 AI 때문에 직무가 사라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스펙을 더 쌓아야 안전하다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좀 외국 여행을 갔다 와야 될까요? 워킹홀리데이라도 갔다 와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AI 툴을 잘하면 합격한다라고 해서 툴을 굉장히 많이 배워서 자격증을 엄청나게 많이 따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평가위원으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AI가 이제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두 부류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직무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해서 에이, 기술 배워야지 해서 행정직 친구들은 그냥 이제 흔히 말하는 전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기술자로 빠지는 친구들도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AI 자격증 많이 따야지 해가지고 자격증을 막 따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냐면 직무명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거나 앞에 추가되거나 세분화가 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디자이너라고 채용 공고가 나왔다면 지금은 PM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앞에 명칭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세 페이지 하는 분들, 그리고 그 로고 디자인 하는 분들, 이런 디자인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식으로 방향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직무명은 유지가 되지만 업무 내용이 재구성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여러분들은 멈추는 게 아니라 준비에 있어서 이 방향을 맞춰서 준비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뒷부분에서도 살펴드리긴 하겠지만 AI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직무를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AI가 이제 계속 더 활용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스펙들을 더 내가 할 수 있는 직무에서 더 볼륨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AI 자격증 많이 있어야 된다라 해가지고 한 5-6개 따오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AI 민간 자격증들 되게 많아요. AI 디지털 마케터 자격증, 무슨 자격증 이런 자격증을 따오는데 이게 불안해서 스펙을 계속 쌓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합격이랑 연결되는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세모입니다. 결국은 AI를 활용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담당 직원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고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자격증만 많이 따고 실무에 대한,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한 영향값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게 꼭 합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한 것들은 이게 무작정 쌓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정도의 영향값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요 라는 것이 바로 직결되는 방식으로다가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AI 툴 잘하면 합격한다. 이건 결국은 툴을 쓰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는 사람을 뽑거든요. 그래서 이 툴을 활용해서 이 친구는 같은 시간 동안 몇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AI 툴을 활용한 결과 정확도라든지 실수라든지 오차 범위들은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결국은 담당자를 채용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돈을 주고 퍼포먼스를 내라, 돈을 주고 잘 관리해라, 돈을 주고 고객사들을 계속 더 많이 데려와라, 이런 몫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급여를 주는 거기 때문에 툴을 쓰는 것만으로만 계속적으로 잘한다라는 어필을 하시는 것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근거 데이터가 붙어줘야 됩니다. 직무에 따라서는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기업들도 있고 자기소개서만 원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럴 때 자기소개서 안에 이런 스토리 라인들이 담겨져야 이 사람은 단순히 툴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성과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들은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와, 이제 진짜 AI 시대가 와서 저 진짜 답답해요. 취업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친구들 반. 우선순위 앞으로 정한다.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는 뭐 접근한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AI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취업에 대해서 자격증도 따지만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들이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펙을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결과물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뭐 휴학하고 이제 다시 복귀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졸업을 한 상황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 계약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상황, 인턴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있겠지만 그때도 내가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떤 증거와 성과와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언제 뭐 내가 자격증 학원 가서 따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AI 툴을 활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우선순위의 설정 원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취업 준비할 때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이 지점이라고 봐요. 중요도라든지 긴급성에 대한 것들을 나누지 않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 단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구분짓지 않고 마구잡이로 열심히 하는 순간 내가 열심히는 했지만 나중 됐을 때 남는 게 없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채용 공고를 같이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기술들이 있다면 그걸 내가 몇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중에 어느 영역 값에 담아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직무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 업무와 구성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10년 전에는 마케팅 팀으로 근무를 했었지만 지금은 그로스 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 뭐 CRM 마케터 이런 식으로 마케터 직무도 엄청나게 쪼개져 있어요. 6, 7개로 쪼개져 있고 그리고 이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담당 직무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직무명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직무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구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마케팅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마케팅하고 싶으세요?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무슨 디자인하고 싶으세요? 뭐 문구 디자인도 막 있고 뭐 상세 페이지도 있고 뭐 로고도 있고 브랜딩 디자인도 있고 기획하고 싶습니다. 그럼 무슨 기획하고 싶으세요? 그 기획자로서 어떤 일을 하는 거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놓고 보면 채용 공고상 엄청나게 많은 정보값들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직무명보다 더 우선시해서 봐야 되는 건 업무 묶음이다. 업무 묶음이라는 건 뭐냐면 직무명이 그대로여도 실제 일의 내용과 성격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랬을 때는 내가 이 묶음 값들이 무엇일지를 생각하시고 그때 내가 부족한 게 저는 CRM 마케팅을 하는데 요즘에 CRM 고객사들에 대한 데이터 값을 단순히 데이터로만 제가 사회조사 분석사도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도 있고 구글 애널리틱스도 있고 다 자격증은 있어요. 근데 이런 자동화를 할 줄은 몰라서 다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나는 자동화에 대한 툴들을 배우는 게 필요하겠죠. 요즘 많잖아요. 메이크라든지 이런 툴들을 배워가지고 그 툴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퍼포먼스를 더 빠르게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에 여기서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사실상 좀 일반적인 행정의 역할들은 대체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단순히 중소기업, 소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반복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굳이 꼭 필요한가? 이런 거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고객들이 알아서 뭐 주문하고 그러면 굳이 주문받는 사람 필요 없잖아. CS 직원들 요즘 안 뽑잖아요. 콜센터도 안 뽑고. 단순 반복 작업에 해당하는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직무가 AI에 빠르게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 세무회계를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내가 세무회계 사무소에 가는 게 아니라 3.3과 같은 플랫폼 기업에 취업하는 게 이렇게 어차피 AI가 대체될 것 같아. 이런 자동화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이 커질 것 같아. 그럼 그런 플랫폼 기업의 그 산업의 직무 관리, 세무 관리 담당자로 취업하는 게 내가 좀 더 유리하죠. 그랬을 때 필요한 건 이런 플랫폼 그리고 AI에 대한 기술을 아는 담당자들이 승리를 할 겁니다.
사람이 책임지는 영역에선 이게 결국 관리자라는 직급들은 살아남는다. 기획자의 직급들은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 내가 책임값들을 도출했던 경험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업무 묶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을 구성해 보셔야 돼요. 내가 리서치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 역할이 내가 이 역량값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은 무엇인지. 아, 이게 데이터 분석인데 데이터 분석에서는 무슨 업무가 필요한지, 이 중에서 내가 부족한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접근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직무 분석에서 핵심 값은 뭐냐면 내 직무는 어떤 업무로 구성되는가거든요. 일의 묶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걸로 해놓고 각 업무의 비중을 또 봐야 돼요. 맨날 아침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게 되면 무슨 일부터 하지? 이 일을 내가 어느 정도 주기로 하게 될까? 저는 마케터로 취업을 할 건데 디자인 기술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마케터로 디자인을 활용하는 그 업무의 비중이 20%밖에 안 돼. 그럼 그게 강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메인 헤드잡이 되긴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마케터로서의 역량이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어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를 흐릿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했던 활동들도 이 활동들의 우선순위를 구분을 잘 지어야 한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잘합니다. 뭐 자격증 있는 거 너무 좋긴 좋아요. 근데 그게 내가 이제 핵심 증거값들을 근거로 다 붙여야 돼요. 내가 그럼 AI 툴을 6개를 땄어. 자격증만 계속 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했고 어떤 결과까지를 내봤는지를 은연중에 평가위원들은 계속 생각을 해요. 자격증 6개 땄다. 이 툴 활용할 수 있겠구나까지는 맞지만 이걸 통해서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는지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실제 했던 활동들을 이때 넣어주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네, 이력서 한 줄에서의 진위, 실행 능력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본다. 그래서 이걸 내가 했다라고 했을 때 자격증은 분명히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내가 현업에서 뭔가 성취했다거나 이걸 통해서 내가 활용했던 게 느껴지지 않아. 그럼 면접에서라도 묻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놓고 보면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이 자격증에서 그 자격증이 갖고 있는 그 기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화하는 것들. 그럼 이 자동화를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라도 접목을 시켜본다던가 인턴하는 기관에서라도 좀 접목을 시켜보는 등 근거값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증거의 5가지 형태는 이렇게 문서 형태들로 만들어가는 거. 이런 문서를 기획해봤던 적이 있었고 내가 이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완결했던 적이 있었고 이때 이 프로젝트를 혼자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했다. 혹은 300개의 리포트에 대한 기록들을 내가 AI 툴을 활용해서 뭐를 해봤다라고 해서 이런 기술값들에 대한 것들도 들어가 보시면 좋죠. 그럼 여기서 잠깐 다 AI 버무려야 되나요? 아니요. 내가 옛날에 했었던 활동들은 AI를 버무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이 툴을 잘 다루는 사람들을 되게 선호해요. 왜냐면은 AI가 결국 3인분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AI 기술 갖고 있는 사람들은 3인분은 할 텐데 이왕이면 툴 잘하는 친구가 빠릿빠릿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 증거의 형태는 산출물, 전후 비교 값들을 제일 많이 넣죠. 제가 예를 들어 품질이라 했을 때 제가 관리자로 들어가게 됐었던 그 시기에는 단 그 전년도 대비 오류율이 30% 이상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개선 전후 비교 값이고 근거 링크 같은 경우에 내가 이때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를 분석을 했을 때 그 내가 가설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맞더라. 보통 연구하는 쪽에선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할 때 연구직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가설로 세웠던 일가설들이 거의 다 맞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데이터들을 항상 보면서 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드백이 들어가는 거는 보통 실패 경험, 내가 좌절을 맛봤던 경험에서 피드백 경험들을 넣거든요. 그때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것들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까지 안 나왔어. 그래서 그걸 2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피드백을 들으면서 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좀 들어가져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 언어 템플릿을 좀 찍어 드리자면 저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 항목이 자소서상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때 무슨 대상에 어떤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어떤 성과를 냈다. 이게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나 이게 결국 직무 언어로 말해야지 여러분들이 직무 담당자로서 역량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열심히 했다, 노력했다라는 게 아니라 대상, 문제, 방법, 성과로 구성된 구체적인 문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문장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후 경험 정리, 자소서 작성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회사는 결국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 안 할 지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100명이면 100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라고 쓸 거잖아요. 회사는 결국은 이걸 공짜로 인재를 쓰는 게 아니라 급여를 주고 인재를 쓰는 거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해낸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생 대상의 진로 고민을 1대1 멘토링으로 해결해 드리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 이에 만족도 5에서 4.5점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이탈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I 개선과 A/B 테스트를 통해서 해결하여 전환율 15%를 향상시켰습니다. 완전 구체적인 근거 예시들이 딱 붙어버리죠. 이래야지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율성 지표, 참여 지표, 품질 지표, 산출률 지표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 이런 근거 자료들을 같이 붙이고 그 앞에 AI를 활용해 성과를 도출했다. 3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했다와 같은 이제 추가적인 좀 부사 여구들이 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쓰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챗GP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AI 툴을 사용할 줄 알기에 프롬프트를 잘 짜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쟁력이 되게 약하죠. 그래서 AI로 고객 문제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했고 그때 응답 시간을 30% 단축했습니다. 챗GPT로 콘텐츠 기획안 10개를 2시간 안에 작성했고 이때 내가 작성했던 콘텐츠가 10만 뷰를 찍은 콘텐츠도 있었다. 그럼 이거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캔바를 쓸 줄 알고요. 캡컷 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쓸 줄 아는 게 어쩌라고 이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걸 할 줄 안다라는 느낌으로다가 가셔야 여러분들의 직무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워크플로우 표준 템플릿은 보통은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저는 성과를 안 냈어요. 이제 성과 내야 되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직무의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내가 AI에게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AI가 이 자소서에 쓸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지점을 물어봐요. 나는 땡땡 직무를 하고 있는 담당 취업 준비생인데 AI 역량이 뛰어나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하고 싶어. 이 직무가 갖고 있는 문제, 그래서 이 직무를 내가 AI 툴을 활용해서 좀 경험을 만들거나 경력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도출해야 될 개선 지점을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내가 검증값을 뭐가 가져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쭉 넣어보세요. 그럼 AI가 답을 해줍니다. 제가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AI가 답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값들을 해줘요. 네, 컨텐츠 기획자로서 취업을 원하시는군요. 그렇다면은 이 툴을 활용해서 컨텐츠 기획안을 만들었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보이잖아요. 그 길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합격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내가 계속 결과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셀프로 가져야 돼요. 예전 같으면은 토익 900점 따기 위해서 매주 토익 학원 갔다면 지금은 이거 성과를 어떻게 만들지? 그럼 내가 맡은 업무가 있다면 그 업무에서 접근을 하시거나 했던 그 경험들이라든지 하고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적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근거로 번역하는 것들 보면 채용 공고에 나온 직무는
회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회사의 직무, 채용 공고의 직무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고 담당자로서 구체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기술이 무엇일지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공고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 능력 좋아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 좋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대체 누구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야? 누구랑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야? 그 지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커리어 세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뒷부분들은 조금 넘어가자면 이게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계속 맞닥뜨리게 될 거고 기업에서는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런 성과들이 들어가져 있는 게 좋은데 문제 해결 옛날에 친구랑 싸웠는데 뭐 레포트 주제 선정을 놓고 싸웠어. 이런 것들이 단순히 예전에 썼던 문제 해결이라면 이것들의 오류를 잡고자 어떤 툴을 활용해서 했고 혹은 내가 반복되는 고객 응대를 해결하고자 정해진 시간 안에 300명 이상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 자동 챗봇 기능을 활용해서 설문을 돌렸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이 사람은 툴을 활용할 수 있고 AI 시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네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이 지점들을 생각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잡을 때도 내가 지금 툴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이 툴이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잡는 게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게 무엇인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긴급하고 중요한 건 자소서 많이 쓰기가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야지 자소서를 썼을 때 뽑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게 안 보여. 그럼 내가 이런 툴을 활용해서 당장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나? 이거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되겠다. 그럼 그 지점부터 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역량들을 쪼개는 것들을,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보통 뭐, 시장 분석하기, 실험 설계, 결과 검증, 가설 검증, 지표 정리, 이런 식으로 나누긴 합니다. 화면에 있는 것들 한번 여러분들 멈춰가면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런 거예요. 마케팅 잘하려면 뭐 해야 될까? 그럼 경쟁사 분석 툴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 그래서 가설 놓고 KPI 보면서 내가 삼성 마케팅팀 너무 가고 싶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 분석해 가는 것들, 이것들도 사실상 AI 툴들 다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정보도 다 구글링해서 찾았다면 지금은 툴들 제미나이한테만 물어봐도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레포트 아닌 레포트, 분석지 아닌 분석지를 먼저 만들어내셔야지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먼저 내가 접근을 하셔야 돼요. 뭘 할지. 그래서 내가 공고를 먼저 보면은 이 공고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5가지가 무엇일까. 근데 채용 공고상에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이런 거라 할 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따는 게 아니라 여긴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피그마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은 여긴 뭔가 노코드 툴로 홈페이지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노코드 툴로 내가 홈페이지 일단 만들어서 포폴에 넣어야겠다. 이런 값들이 먼저 잡혀줘야 된다. 네.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증거로 번역이 가능한 실적과 성과 뭘로 잡을까 생각하셔서 이때부터 접근을 해나가야 되지 채용 공고 내가 100개 써봤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회사는 오퍼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으러 다니시는 과정, 지금도 이런 그 교육들도 있잖아요. 이런 교육에서도 현직자들이 있다면 현직자들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시대 때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공고 10개를 수집해서 공통 역량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근데 이때 내가 증거로 번역 가능한 공통 역량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도 설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채용 공고를 쭉 캡처해서 제미나이나 GPT에게 물어보고 공통 역량 5가지 AI 시대에 증거로 번역할 수 있는 경험 예시 10가지 알려줘. 그럼 또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성과와 경험들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들을 놓고 여러분들의 결과 기획서까지 한번 작성하면 좋은데 채용 공고를 다 넣은 상태로 그 원하고자 하는 그 역량값들을 요청을 하면 주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증거로 계속적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는 결국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 스펙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내가 뭘 할 줄 알아요. 영어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영어 잘합니다.
근거 토익 990점 받았어요. 저는 중국어 잘합니다. 그럼 HSK 몇 급입니다. 컴퓨터 잘합니다. 컴퓨터 자격증 몇 점 나왔습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AI는 현재 자격증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다기보다 왜냐면 사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되니까 공식 자격으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툴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업데이트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결과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2주 이내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세요. 그거는 팀 단위로 하셔도 되고 나 혼자 완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과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실행하시는 과정들을 겪으셔야 AI 시대의 유일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컴팩트하게 준비한 강의인데 여러분들 중간중간 지점 멈추시면서 좀 빠르게 넘어갔던 부분들은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연아 강사였습니다.